빠르게 또 그럼 종목 상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어떤 종목들 고민이신지 종목과 함께 또 매수 단가, 현금 보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갖고 계시나요? 저희 솔리드 갖고 있습니다. 아, 솔리드. 솔리드 지금 매수 단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매수 단가는 5,140원이요. 5,140원이요. 네. 그리고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잘못 말했어요. 5,240원. 아, 5,240원. 보유 네, 보유 비중은? 비중은 15%. 네, 15%입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솔리드 지금 시청자분께서 갖고 계시고 5,240원이 매수 단가,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 15%라고 합니다. 빠르게 좀 상담, 시원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뭐 대표님. 5G는 앞서서 뭐 성장주, 그다음에 실적 좋은 종목이고 1분기 때 실적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2분기, 3분기 때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약간의 이제 소강 상태의 흐름인데요. 고점에서 지난번에 이제 KMW라든가 또 HFR,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한번 또 시원하게 한번 올라갔었고 이거 빠진 것은 어쨌든 뭐 시장 급락 나왔을 때 같이 내려왔던 흐름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6,000원 초반권대 매물백이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요번에 올라올 적에 사실은 지난 목요일에 올라왔기 때문에 금요일 한 번 더 올라왔으면은 5,700원까지 한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5G가 좀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 연출되었고 또 미중 갈등이 연출되면서 중국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쉬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저께 음봉은 충분히 나중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반등의 에너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 가격이 5,240원 정도라면은요. 지금 매수가 정도 전후 움직임이 연출되는데 짧게 본다면 5,500원 정도, 네, 5,500원, 5,6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 좀 비중 줄이시고요. 길게 본다면 6월 중순 또 6월 말까지 가져간다면 5,8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자리가 있으니까 짧게 본다면 5,500 전후 또 올라온다면 길게 본다면 5,800원 이상권대까지의 상승을 기대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연기 좀 많이 이제 상담에 좀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연결 또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참 솔리드까지 좀 지켜봤는데 5,500원에서 5,800원까지 매도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5G는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 KMW라든가 HFR, RFHIC 다수의 종목군들이 좀 눌려 내려오지만 저는 바닥 지고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네, 네, 일단은 좀 인내하시고 홀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리드까지 또 시청자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시청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셀트리온요. 아, 셀트리온 매수 단가 예. 보유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셀트리온 50% 하고요. 네. 21만 2천 원요. 아, 좋습니다. 그럼 바로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셀트리온 21만 2천 원 보유 비중은 50%입니다. 상담해 주시죠. 셀트리온 좋은 종목이죠. 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3대 의약품, 뭐 허즈마, 트룩시마, 램시마의 미국 진출, 그다음에 유럽 판매 계속 호조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19 치료제든 백신이든 어쨌든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3인방, 셀트리온 SK,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눌려있는 박스권에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길게 본다면 더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1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고 2분기, 3분기 때까지 개선될까 연말까지 좋아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좀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길게 본다면 지난번에 고점대인 23만 원대까지는 네,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핵심 대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다음에 큼지막한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적 개선, 그다음에 고점이지만 횡보하고 있지만 이 횡보도 올라가는 횡보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고점에서 고가놀이 패턴을 횡보하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탈이 된다면 좀 끊으셔야 될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얼마로 잡아드리냐면 20만 5천 원 정도를 잡아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만 5천 원이 이탈되면 과감하게 끊자. 그다음에 저점 재매수가 맞겠고 중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23만 원 전후까지는 한 번 더 레벨업 되면서 상승 가능성 높다.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2만 5천 원 선에서 좀 매도를 하고 다시 저점 매수를 하는 방법 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3만 원 선 매도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DPC요. 네, DPC 현금 보유 비중과 매수 단가도 알려주시죠. 예, 11,300원에 15%요. 네, 11,300원에 15% 바로 상담 네. 이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네. 대표님 DPC 11,3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5%입니다.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DPC는 이제 자회사가 스틱 인베스트인데요. 네. 네, 방탄소년단의 회사가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아니겠어요? 그 회사의 지분을 12.5% 갖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지분을 갖고 있는 방탄소년단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반기에 방탄소년단 관련한 그 주식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그 상장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올랐던 흐름이고요. 최근에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하여튼 긍정적인 재료 나올 때마다 움직임이 좀 컸었어요. 그다음에 뭐 장 빠졌으니 같이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최근에도 이제 한번 움직임 좋았었는데 이게 이제 상한가 간 다음 날에 말이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에서 이제 밀려 내려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요때 상간 다음 그 전날 상가고 이제 윗골이 나왔고 이제 내려오는 과정이었었고요. 지난번에도 상한가 간 다음에 이제 윗골이 나오면서 조금 음봉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단기적으로 본다면 11,000원 전후가 단기 고점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로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고 최근 엔터테인먼트 움직임 좋았다가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매수 밴드가 11,300원이라면은 약간 고점에서 이제 매수가 되셨는데요. 하반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기대감도 있고 현재 고점에서 박스권에 막혀져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저라면은 제가 DPC를 만약에 갖고 있다면 완전 길게 끌고 가면서 한 14,000원, 15,000원대까지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고 짧게 본다면은 11,000원대까지 매수가격이 좀 높지만 11,000원대까지 올라와 준다면 단기적 반등 이용, 상승 이용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도 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DPC까지 이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고점 매수를 하셨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4,000원에서 15,000원 선까지 매도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또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11,000원 선대까지 올라오면 좀 비중을 줄여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다음 시청자분 혹시 연결이 되어 있나요? 네, 아직 좀 시청자 연결이 좀 안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지금 상담을 좀 주시고 계셔가지고 네. 혼선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DPC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어떤 종목들 또 올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상승과의 반복인데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매매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업종 대표 종목들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테마성 종목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 터닝주 매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상승 추세주 매수하시는 분들, 돌파주 매매하는 분도 계시는데 본인의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짧게 대응하면서 좀 빠르게 매매하겠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중심적인 종목들, 뭐 테마라든가 또 돈이 몰리는 종목들의 이제 대응 전략 나쁘지 않은데요. 만약에 내가 모니터링이 잘 안 되고 빠르게 매매가 잘 안 된다면은 단기 고점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은 손실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또 종목들이 지수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좀 종목별로 이제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이니까요. 현재로서는 저점에서 돌아서는 종목과 너무 제가 매수했을 적에 내가 매수했을 적에 이 구간이 먹을 자리가 없다 그러면 매수를 유보하거나 조정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쪽 섹터의 종목을 매매해야 되지 고점에 있는 종목들 잘못 매수하게 되면 손실 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내가 매수할 적에는 좀 앞으로 향후 움직임에 따라서 좀 좋은 전략을 매수 전략 좀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청자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연결되어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안녕하세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좀 고민이신가요? 네네,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네, 네네. 롯데케미칼 현재 뭐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네네, 19만 3천 원에 네, 10%.
네, 10%. 롯데케미칼 근데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세요, 시청자님? 지금 한 10,000원 정도 내려왔는데 네. 추가 매수를 해서 더 가야 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 네네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롯데케미칼 어떤지 좀 상담 짚어주시죠. 과거에 이제 유가가 급락이 나왔을 적에 유가 하락 수혜주였던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금호석유라든가 대한유화 이런 종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었지요. 근데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고 있잖아요. 지금 서부 텍사스 원유 WTI 가격이 1배럴당 $30 전후 초반권대 움직임이 연출되니까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제 석유화학 업종들의 어떤 메리트가 좀 떨어지면서 최근에 저점을 좀 낮추면서 이제 흘러내려오는 모습이죠. 차트 한번 보게 되면은요. 지난번에 3월 19일 저점 찍고 회복하는 모습. 이게 이제 파동이 한번 나온 거죠. 네. 이때 뭐 같이 시장 빠졌으니까는 이제 이렇게 1파동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한 번 3파동 나오는 그런 과정이었고 요번에 조정 이후에 한 번 정도는 23만 원 넘어가서 한 24, 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었는데 유가가 이제 빠르게 회복하면서 오히려 롯데케미칼이 이제 지난번에 고점에서 음봉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개파락 음봉이 나왔거든요. 이런 추세로 본다면 이제는 상승의 에너지는 크진 않고 또다시 하락 추세로 연출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이 19만 3천 원이라면은 타이밍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약간의 이제 내려오는 구간에서 매수가 되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중 바닥을 만들어야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내려오는 종목들 물타기성 매매는 좋은 전략은 아니고요. 다 내려온 다음에 반등이 나올 적에 그때 한 번 더 저점에서 매수하셔서 평균당을 낮추시고 반등이 좀 나올 적에 반등의 목표치는 이번에 올라온다면 2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만 원대까지 반등 나올 적에 비중 좀 줄이시는 전략. 그러니까는 지금 물타기보다는 한 번 더 내려왔다가 돌아설 적에 추가 매수하시고 20만 원 전후까지 올라올 적에 그때 비중 축소 분할 매도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케미칼까지 좀 만나봤는데요. 저점 매수로 좀 평균 단가를 내려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략 있잖아요, 대표님. 저점 매수를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내리는 전략. 네. 이 전략이 어떤 전략인가요? 좀 시청자분들이나 또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또는 초보자 분들께서도 해도 되는 전략인지 네. 사실 이제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을 다시 재매수한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은 실적이 좋거나 수급이 좋거나 양봉주였거나 상승 추세주였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고 그다음에 내려가는 종목은 이제 하락 추세 종목이거나 흘러 내려오는 종목이거나 실적 부담이 있거나 수급 악화를 보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타기라는 것은요. 평균 단가를 낮춘다고 그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상승 추세가 연출됐을 적에 그때 매수를 취하게 되면 이제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음봉주에 내려오는 종목들의 물타기는 좋은 전략은 아니고 바닥 찍고 올라갈 적에 그때 한 번 더 매수를 하는데 2배 정도 매수했을 적에 평균 단가가 확 낮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아설 적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맞겠고 물타기 대충 사고 내려가서 또 매수하고 물량 모으면 급락 나왔을 적에 바닥권에서 물량을 뺏기게 되면서 투매에 동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물타기보다는 올라가는 종목으로 일명 이제 불타기라고 하는데 네. 상승 추세주의 추가 매 전략을 취하는 것이 계좌 상승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점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방법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또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KMW고요. 네. 예, 상단은 66,600원요. 네, 66,600원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시나요? 한 75%요. 네, 75%요. KMW 좀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세요? 예, 어제 좀 많이 흘러내렸는데 네.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은 뭐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네. 그게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 비중도 꽤 많이 지금 75% 갖고 계신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한번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KMW 어제장에서 또 많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보유 비중이 75% 많으세요. 어떻게 좀 향후 전망까지 짚어주실까요? 시청자분님께서 이제 KMW를 과거에 좀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수익을 좀 많이 냈을 것 같고요. 지금 5G가 일단 시장의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저께 그저께 목요일 날 빠르게
다수 종목군들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올라올 적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4차 산업, 그다음에 5G가 기본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적에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눌려있는 상황이지만 어저께 그저께 차트 보시게 되면은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저께는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이 나왔으면 빠지는 차트지만 거래량 줄어들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상승의 동력을 갖고 있는데 2분기 때 실적 좀 좋게 나오고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됐을 적에 중국의 소비 모멘텀, 중국발 매출이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지표가 나왔을 적에 다시 한번 KMW는 회복 가능성이 높다 보여지고 지난번에 고점 마디가 66,000원 전후였거든요. 요 고점이 보이고 그다음에 꺾이는 차트에서 또 한번 올라갈 자리에서 이제 음봉 윗골이 나왔고 오늘도 어저께도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V자 반등이 나오기 좀 어렵고요. 어쨌든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반등이 나온다면 62,000, 63,000원대까지는 기술적 반등 무조건 나오는 종목이니까 현재로서는 좀 인내심 갖고 홀딩하셨다가 고점 올라온 구간에서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 그래서 62,500, 63,000원까지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초에 한 번 정도는 반등 가능성 높다.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KMW까지 좀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은 좀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문자 상담 신청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임시현 캐스터 연결해서 어떤 종목들인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국고초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국고초 3부 안익이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 026676-0235번, 문자는 샵 8181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비중 보내주시면 속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에 와우넷을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들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투자 고민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아이큐어입니다. 매수가 38,000원에 보유 비중 20%입니다. 두 번째 종목 네페스입니다. 매수가 33,000원에 보유 비중 40%입니다. 세 번째 종목 KINX입니다. 매수가 67,000원에 50% 들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옴니시스템입니다. 매수가 2,270원에 25% 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네 종목 선정해 봤는데요. 파트너님 속 시원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문자 상담도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 상담으로 들어와 있는 종목 아이큐어 들어와 있네요. 첫 번째 종목. 네, 아이큐어 현재 매수 단가 38,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대표님, 아이큐어도 좀 상담해 주시죠. 네, 나쁘지 않은 종목인데요. 최근에 일단 바닥권에서 터닝 나오는 모습 괜찮았죠. 근데 이제 매물벽이 생겨버렸어요. 그 매물벽은 어저께 그저께 수요일 날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래량이 왕창 실렸었고 그다음 윗골이 좀 발생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31,000원, 31,500원 요 지난번 고점 때 요 음봉이 여러 개 나왔던 이 구간이 이제 매물벽이 생겨버렸는데 이 구간의 돌파 가능성 현재로서는 그게 만만치 않은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가야만 올라가는데 지금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또 수급적인 면에서 이제 기관들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서 현재 아이큐어는 상승의 모멘텀은 크진 않고 길적 반등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 길적 반등의 목표치는 어제 그저께의 고점대인 3만 원 초반권대 3만 원 전후권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 본다면 이 매수가격이 38,000원이면 과거 고점에 매수하셔서 좀 고생 좀 많이 하시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완전히 고점에서 매수가 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점에서 한번 더 가겠지 해가지고 이제 매수가 되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장 빠지고 같이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또 밀려 내려온 과정인데요. 제로하면은 일단 반등 나올 때 비중 줄일 것 같아요. 3만 원 전후까지 올라온다면 과감하게 비중 축소 좀 손절매하시고 다른 쪽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큐어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 네페스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매수 단가 33,000원이고요. 보유 비중 40% 꽤 많이 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좀 상담을 해주실까요, 대표님? 네페스는 과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었죠. 네, 비메모리 핵심 대장주 하면은 네페스가 있고 후공정 관련주 ISC가 있고 최근에 ISC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테스나가 있지요. 그 다음에 DB하이텍도 있고. 그다음에 네페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네페스는 많이 작년 재작년에 이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저점 10,000원대에서 38,000원대까지 크게 올라왔었고 조정 깊었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 좀 눌려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테스나가 이제 앞에 고점 돌파 나오고 ISC가 이제 추가적인 슈팅 나오면서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넷페스는 사실상 지난번에 고점 때 매물벽이 좀 보였죠. 33,500원서부터 34,000원대 이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뭐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21선 회복하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올라올 때마다 매물벽이 좀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매수 가격 33,000원 정도라면은 어제 그저께 매수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33,500원 전후까지 한 번 더 올라온다면요. 비중 좀 줄이시는 전략도 괜찮고 좀 길게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36,000원대까지 또 한 번의 상승 기대 구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넷패스 33,500원 선에서 보유 비중 좀 줄여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KINX 상담해 주시죠. 네, 다음 네. 종목은 KINX입니다. 네. KI NX. NX는 네. 이제 4차 산업 관련주로 이제 부각되었던 소프트웨어 업종인데요. 최근에 정부 정책주로 부각되는 종목들이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그린 뉴딜, 그다음에 뭐 태양광, 그다음에 로봇, 4차 산업, 자율주행차, 수소차, 2차 전지, 전기차, 그다음에 로봇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정부 정책주로 부각됐던 종목이었었죠. KINX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번에 시원하게 올라왔었는데 주가라는 것은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와버리고 또 윗꼬리가 나와버리면은 상승 에너지가 이제 크지 않은 이제 추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저점에서 양봉 여러 개 뜨면 상승 추세로 전환이고 고점에서 음봉 여러 개 뜨면 이제 내려오는 차트인데 지금 추세 모습을 본다면은 지난번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누가 팔았냐면 이제 개인들이 좀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비중을 줄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승의 에너지가 조금은 좋지 않다. 밀려 내려온 과정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 줄이는 게 맞겠고요. 매수 가격이 67,000원 정도라면 지난번에 고점 마디, 요 마디에서 좀 매수가 좀 되신 것 같은데요. 요 라인까지는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지금은 분산 국면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매도가 맞겠고요. 반등의 목표치는 64,500원, 65,000원, 21선까지 올라와 준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만나볼게요. 마지막 종목 옴니 시스템입니다. 어떤 또 상담을 좀 해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주 부각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 또 전력 이런 전력량 측정하는 그런 옴니 시스템 회사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움직임이 좋았던 것이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았었는데, 자 어저께 금요일 날 갭상승 떴지요. 이게 이제 목요일 날 장 끝나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10% 이상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가가 13%대 상승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거래량 왕창 실렸어요. 윗꼬리 음봉이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상승이 마무리되어지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이고요. 1분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갭 뜨고 내려왔다가 또 한번 큰폭 상승 나왔다가 줄줄줄줄 흘러내려 이 1분봉의 주가 차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밴드가 2,270원이면 어저께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저께 뭐 내려오는 구간에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것은요. 올라가는 추세 종목을 매수하거나 양봉주 매수하면 상승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음봉이 나오는 거래량 왕창 실리고 꺾이는 추세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은 반등의 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상승 추세주 매수하고 거래량 수반되면서 올라간 종목도 매수하면 땡큐지만 고점 찍고 내려온 종목도 이 구간이 저점이야. 반등 나오겠지 해가지고 매수했을 적에 반등은 짧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수가 정도인 2,250원, 2,300원대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오겠죠. 그 기술적 반등 나올 적에 소실 없이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맞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문자 접수로 들어온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또 전화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연결해서 또 전화 상담에 대한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FSA 반도체. 네, SFA 반도체 얼마의 보유 비중과 매수 단가는 얼마인가요? 예, 5,740원에 비중 20% 갖고 있습니다. 네, SFA 반도체 어떤 게 좀 가장 고민이세요, 시청자님? 예, 제가 주식을 처음 하다 보니까 네. 이 손절가랑 이게 매도가를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좋습니다. 한번 상담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처음 주식을 하시는 거라서 매도 단가도 좀 알고 싶다고 하는데요. 시원하게 상담해 주시죠. 그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제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한번 올라가고 떨어지는 종목도 또 한번 내려오는데 그래도 SF 반도체는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핵심 대장주 역할을 했던 몇몇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SC라든가 테스나라든가 네페스, DB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 이제 핵심 대장주로 과거에 부각되었던 종목이었었고요.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실적은 괜찮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6,000원대 전후까지 매물벽이 상당히 좀 있었고 급락 나왔다가 이제 되반등 나오는데 최근에 거래량 실릴 때마다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상승이 전개될 적에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겠어요. 그래서 반대의 목표치는 좀 짧게 본다면 6,000원, 5,900원 전후 요 라인까지 박스 상단까지 올라온다 매도하시는 게 맞겠고 짧게 본다면 나는 요 정도 이탈되면 과감하게 매도 칠 거라고 한다면 21선 정도인 5,500원 정도가 이탈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맞는데 지난 이제 금요일 날에는 대부분의 종들이 이제 음봉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래량 실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래량 실리면서 음봉 나오면 추세가 꺾이는 차트지만은 거래량 실리지 않고 음봉이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5,950원, 6,000원대까지 대반등 나와준다면 비중 줄이시고 소폭의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시청자분의 SFA 반도체 상담까지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이제 시간상 다음 연결이 마지막 종목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네, 연결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좀 고민이신가요? NH엔터 7만 원에 30%. 7만 원에 네. 30% 가지고 매도 계십니다. 시점을 좀 알고 싶어요. 어떤 거요, 시청자님? 매도 시점. 매도 시점 좋습니다.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NH엔터 지금 7만 원이고 보유 비중은 30%네요. 매도 포인트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종목이니까 더 시원하게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NHN 엔터테인먼트요? 네. 네. 잠깐만요. 네. 매수 단가는 7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시네요. NHN 엔터테인먼트 코드 번호 다시 한번 좀 죄송합니다만 시청자분들 엔터테인먼트 다시 한번 쳐볼까요? 연결 혹시 되셔 있나요? 네. 시청자분들? 181710이라고 합니다. 181710. 네. NHN이죠, 그냥. 네. NHN. 자, 게임주는 최근에 움직임 좋았습니다. 최근에 NC소프트가 직전 고점 돌파 나오고 네오 위주도 이제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 보였어요. NHN도 지금 바닥권에서 터닝 나오고 있고 고점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앞에 고점 돌파 나오는 과정이고요. 지금 언택트 관련주와 모바일 게임주,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주, 그다음에 뭐 전자결제주 이쪽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눌려있는 과정이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과정이지만 끝난 건 아니고 다시 한번 회복력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지난번에 고점이 96,500원 전후에 이제 매물벽이 생겨버렸고요. 고점에서 이제 음봉세가 나왔기 때문에 다소 약간의 바닥권에서 터닝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는 고점 마디에서 약간의 쉬어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93,000, 94,000원대까지 회복력 보일 적에 비중을 줄이는 것도 괜찮고요. 난 좀 끌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10만 원 초반권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끌고 가신 전략 맞겠고 지금 7만 원대 매수하셨다면 굉장히 매수가 잘 되셨던 거예요. 요 라인에서 이제 상승 추세 시작되는 종목들 매수하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번 더 올라올 적마다 비중을 줄이는 전략 맞다고 보여지고 과감하게 이제 이 라인 이탈된다 매도하겠다라고 본다면 85,000원 이탈 시 과감하게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